뭔가 지금 벌써 법원에서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배우자가 분명 그 아파트도 있고 한데 너 지금 개인회생 하는 게 좀 이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폼에서 진행하신 분의 사례를 토대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건 진행을 위해서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지금 이제 의뢰인 분은 85년생이시고 혼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분이셨고요. 2022년도에 퇴사를 하시고 돈을 이제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식당을 개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식당 운영이 좀 잘 안 되었고 2023년 10월경에 이제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고 현재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식당을 창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대출 받으신 게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계획안은 이제 2024년 4월 8일부터 27년 3월 8일까지 3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제 소득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피부양자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랑 피부양자의 아들 이렇게 두 명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월 평균 수입 260만 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220만 원 공제를 하게 되면은 변제금으로 사용 가능한 가용 소득이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변제 횟수가 36회 하게 되면은 1,400만 원 정도 변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아까 이제 채무가 8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8천만 원 중에서 1,400만 원 정도 변제를 하시게 되면 이때 변제율 자체는 16.5% 정도 변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3,500원이고 이것도 그 자동차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33,500원 이상으로는 지금 최종적으로 변제를 하시니까요. 1,400만 원 변제하시니까.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짜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1차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보정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배우자의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그 다음에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전국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에 나타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표로 정리하고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그거죠. 배우자 지금 재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돈 아니야? 너가 지금 배우자한테 재산 은닉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똑바로 한번 소명해봐.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기 이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아파트 배우자가 샀는데 이거 어떻게 샀다는 거야? 이거 왠지 의심스러운데 이거 제대로 한번 소명해봐 라는 거죠. 소명을 하는 건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이거는 지금 배우자의 재산에서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채무자의 재산 은닉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정이 나온 게 이제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 가능함에도 신청인이 자녀의 생계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명해라. 뭐냐면은 배우자는 소득 활동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배우자는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왜 부양가족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너가 그냥 전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타당해? 맞아?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묻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1차 보정에서 나오니까 사실 보정의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라 배우자의 어떤 재산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한 겁니다 라고 소명을 일단 1차적으로 저희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은 사실상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서 내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죠. 신청인의 배우자의 경우에 16년도 이후에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집 산 거는 분양받은 거거든요. 그 전에 전세 살던 거 임대차 보증금 어떻게 마련했으며 현재 거주지의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납부했는지 지금 이제 그 분양 받으면서 이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납부했는지 소명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 집을 이제 분양받기 이전에 살던 전세 받던 집 거기서 임대차 보증금 받았겠죠.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아버지나 동생의 변제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배우자의 재산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위 소명에 따라 자금의 흐름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이 뭔가 지금 벌써 법원에서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배우자가 분명 그 아파트도 있고 한데 너 지금 개인회생 하는 게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채무가 한 8천 원 얼마 정도 됐는데 변제율이 14%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법원은 지금 적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너가 지금
재산 숨겨놓은 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계속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매매 대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 액수와 날짜, 대여 상대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분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이 되니까 가족들이 다 연끌을 해가지고 다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빌려왔다라고 하니까 그 빌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재산 은닉의 정황이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정을 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매매대금 마련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하니까 3차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의 어떤 최후 통첩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보시면은 신청인의 진술과 배우자의 연금 산정 내역서를 보면 신청인이 거주지에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이자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인 생계비를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을 최대로 늘려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할 수 없다면 추가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딱 봤는데 배우자한테 아파트도 있고 이 사람이 개인회생 하는 거는 뭐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조금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배우자의 재산 그리고 친척들의 돈을 빌려서 아파트 마련한 거 오케이 이해하겠어. 근데 너도 지금 이거 이자 내고 있잖아. 그럼 너도 어쨌든 그 아파트의 기여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거고 그 부분만큼은 너의 어떤 재산 청산 가치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주택 마련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돈 빌리고 배우자 돈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래도 2인 생계비를 반영한 점,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어떤 양육을 다 전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짰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는 일을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갚아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변제 기간을 최대로 늘려서 변제를 해라. 이거 지금 너무 적게 갚는 거라서 안 돼. 채권자한테 너무 불리해. 더 갚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정. 이제 요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자를 우리가 내고 일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는 뭐 일부 그렇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개인회생이란 절차적 제도를 고려하면 변제 기간은 변제 기실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래저래 하지만 이거 지금 채무자 다 대출받아서 아파트 산 거 아니냐. 배우자도. 이거 좀 다 가족들한테 돈 빌린 거고 지금 많이 어렵다. 자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유치원도 들어간다. 근데 채무자 지금 이렇게 계속 살기는 너무 힘이 들지 않냐. 그래서 채무자는 조속히 지금 빠르게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변제 기간은 36개월을 유지를 하되 변제율을 상향 조정해보겠다. 기존에 변제금을 가용소득을 4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더 갚겠다. 그래서 67만 원을 갚겠다. 40만 원에서. 그래서 변제율을 16.5%에서 27.5%로 상향 조정해서 변제 기간을 새로 제출하오니 이거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출한 그 내용이 받아들여졌고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잡지 않죠.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꼼꼼하게 따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채무자의 그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계속 묻거든요. 실제 사례 중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보정이 나오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